안녕하세요, 돼지런 여러분. 매일 흰쌀밥만 드시다가 이제 몸이 하나둘 아프기 시작하면서 건강을 위해 잡곡을 드시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잡곡밥이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닌 거 알고 계셨나요? 요즘 고급 식당 가보면 통곡물이 들어간 잡곡밥이 더 건강하다고 알려지면서 나오는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곡물이 좋은 점이야 당뇨병에 좋고 그 밖에도 뭐 심장병, 뇌졸중, 암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드셨는데 혹시 속이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더 안 된다는 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요. 현미가 쌀과 비교했을 때는 영양 성분이 우수한 건 사실이지만 독성을 분석해 보면 독성이 있어서 아주 무서운 음식입니다. 선생님, 저는 현미밥 먹고 더 건강해졌어요 하시는 분들은 독성보다 영양분을 더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잘 드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현미밥을 드셨을 때 방귀 냄새도 심하고 속이 얹힌 것 같은 느낌이 드신 분들이라면 독성을 더 섭취하고 계신 거예요. 현미의 독이라니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제가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물들은 예로부터 생존과 번식을 위해 강력한 독소나 가시 같은 것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중 현미나 통곡물 종류들은 독성으로 몸을 보호하는데요. 그 성분이 렉틴과 밀베아 렉틴입니다. 근데 이 밀베아 렉틴은 말이죠.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보다 입자가 작아서 장내 점막층에 손상이 없이 위, 대장, 소장, 내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렉틴은 산성이 높은 위장벽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잘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미나 잡곡밥을 드셨을 때 메스꺼움이나 구토, 배탈, 설사, 복부 팽만감을 느끼셨던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렉틴은 칼슘, 철, 인, 아연, 단백질의 흡수도 방해해서 이러한 미네랄이 있는 음식을 같이 섭취하면 영양분 흡수와 생체 이용률이 저해될 수 있다고 하버드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렉틴은 장기간 소화관 내벽 세포에 결합해 있기 때문에 장내 세균들 성장에 작용을 하고요. 소화관 내벽 세포에 결합해 있기 때문에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렉틴이 장세포에 붙어 있으면 이게 기생충과 같아서 면역 세포가 나쁜 박테리아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때 이 렉틴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기관세포들을 같이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게 증상이 심해지면요.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병, 혈관염, 췌장염, 아토피성 피부염, 섬유근육통,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렉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렉틴은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고 끓이면 일부는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현미나 통곡물들은 물에 몇 시간 담가 놓았다가 그 물은 버리시고 새로운 물로 압력솥에 찌면 렉틴의 일부는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콩 같은 통곡물이고요. 현미나 통밀배아에 있는 밀배아 렉틴은 생존력이 강해서 독성 또한 강하고 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은 도정하는 과정에서 배아가 제거되어 렉틴 양이 줄어들지만 현미에는 흰쌀의 2배가 넘는 렉틴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알기로 렉틴은 암세포 제거에 효과적이라는데요? 네, 맞습니다. 효과적이긴 한데요. 렉틴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까지 같이 제거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해서 굳이 렉틴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먹어도 되냐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위염, 위궤양,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산가다, 위산역류 등 소화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특히 소화력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칼슘, 단백질, 철분이 절실히 필요한 50세 이후시라면 차라리 흰쌀이 현미나 통곡보다 더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권장되고 있는 하버드에서 발표한 음식 피라미드인데요. 보시게 되면 통곡물의 단계는 2단계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요. 그만큼 통곡물을 잘 섭취하게 된다면 보약이 따로 없는 음식인 건 사실입니다. 현미에는 특별하게 독성이 더 강한 무기비소가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음식에 있는 비소는 일반적으로 적은 양이라 괜찮지만 무기비소는 고용량으로 섭취 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미에는 아주 적은 미량이 들어있어서 괜찮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쌓이고 쌓이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암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혈관 협착과 혈관 막힘, 고혈압, 심장병, 제2형 당뇨병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쌀에 있는 무기비소는 하나같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면서 예전보다 현미에 있는 비소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소량의 무기비소라도 쌓이고 쌓여서 5년, 10년 뒤에는 혈관이 막히고 뇌기능 손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잡곡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현미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시고 밥을 할 때는 서너 시간 이상 물에 담가 놓았다가 밥을 해야 합니다. 물에 담가 놓으면 비소 함량을 최대 57%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 물에 담그면 비소가 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물은 버리고 새 물로 밥을 지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흰쌀밥에 보리나 다른 잡곡을 섞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흰쌀은 일반적으로 도정을 거쳐서 나오는데요. 보통 무기비소가 쌀겨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흰쌀에는 무기비소가 적은 편이고요. 우리 몸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쌀에는 0.1에서 1.1%인 반면 현미에는 80배가 넘는 2.6에서 8.7%까지 있다고 하니 섞어서 드시게 된다면 수치도 낮출 수 있고 또한 1일 식이섬유 섭취량도 낮출 수 있어 섞어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방법은 현미도 건강에 좋지만 다양한 잡곡류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수나 기장도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수수나 기장은 렉틴도 없고 비소도 없고 글루텐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수수는요, 단백질이 높기로 유명한 키노아만큼 단백질이 많고 미네랄 항산화제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혈당 수치에도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기장 또한 수수만큼 아주 좋은데요. 섬유질이 많고 페놀, 카텐킨 등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혈당 수치 안정에 역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저는 꼭 현미를 먹고 싶어요. 네, 드세요. 현미 건강에 너무 좋아요. 그래도 밥 지으실 때 흰쌀과 잡곡 비율을 최소 7대3 정도 지켜주시면 진짜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곡을 밤새 불신 다음 그 물은 꼭 버리시고 새물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평소에 현미 잘 먹고 계신 분들에게 걱정을 끼친 건 아닌지. 하지만 물 씻고 불리고 이 과정만 귀찮으시더라도 하시게 된다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현미와 통곡이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